이슈토크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레이더를 통해 우리 지역의 선거 분위기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 확정된 광역의원 선거구를 두고 우리 지역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군별 의원수 증감에 따른 지각 변동과 함께 의원수 배분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이번 선거구 획정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6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4일이죠. 여야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합의를 했는데요.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그동안 선거구 획정이 이렇게 미뤄진 이유는 뭔가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선거구 획정이 네. 이전 선거에도 뭐 한 3, 4개월 전에 미리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예비 후보들이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거의 뭐 선거 임박해서 선거 1, 2개월 또는 뭐 길어봐야 한 2개월 직전에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경우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더 심해졌던 것이 네. 바로 대선이 있었죠. 네. 바로 지난 3월 9일에 어쨌든 대통령 선거라는 가장 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각 정당들도 대통령 선거에 먼저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 이제 돌아오는 6월 1일에 지방선거였으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예. 일단은 대선에 먼저 올인하자.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의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앙당 차원에서 네. 일종의 그 오더라 그러죠. 명령을 내렸어요. 지방선거 자기 지방선거 운동하지 마라. 네. 대선에 먼저 올인을 해라. 자기 당 대선 후보 홍보를 먼저 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중앙당 차원의 이 그 명령이 내려져서 거의 따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런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이 이제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발표를 해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잡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적당한 시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정도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그렇게 예.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거구 획정 미루기가 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여야가 지방선거구 획정을 합의하고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원래는 이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앞서 몇 번의 지방선거에서도 수도 없이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미 대통령 선거 시점에 윤석열 후보 그 시점에 네. 이재명 후보도 다당제 그리고 더 많은 민의를 수렴하는 지방선거에서의 다당제라고 하는 것을 공약화하다시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 당에서도 회의를 했죠. 회의를 했는데 결과는 어쨌든 핵심 양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 양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것은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네. 정교특위 간사 4명이 모여서 어쨌든 마무리한 것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단은 따지고 보면 보류한 겁니다. 예. 그러나 완전 보류는 하지 않고 단 시범 실시를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전국에 서울 4곳, 이 경기 3곳, 인천 1곳, 그다음에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1곳씩 해서 11지역. 네. 그 지역의 한 지역구씩을 서울은 4개, 3개 이렇게 이제 하나씩만 해서 시범 실시를 한번 중대 선거구제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또 하나 이제 동시에 공직선거법상에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 쪼개기 하는 것을 금지해 놨습니다. 네.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뒤에 또 얘기 나올 거니까 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의원 숫자를 보통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 광역 의원이 있고 뭐 경북도 의원, 대구시 의원, 광역시도의 의원이 있고 예. 그다음에 안동, 영양, 봉화, 문경 이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회 의원이 있잖아요. 예. 그 숫자 조정을 좀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먼저 광역의원은 전국적으로 38명을 정원을 했고, 네. 그다음 기초의원은 전국적으로 48명을 정원을 했습니다. 예. 요 세 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요약하면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실시하는 것은 유보하되 시범 실시하자. 네. 그다음 4인 선거구를 쪼개는 것은 금지한다.
네. 그다음에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48명, 38명 네. 일단 정원했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아, 네. 저희가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정확히 뭔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의원들을 뽑을 때 보통 이제 2명에서 3명 한 지역구에 네. 한 명만을 뽑는 경우를 이제 소선거구제라고 그럽니다. 예. 2명에서 3명 정도까지를 뽑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 그러고 4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소선거구제는 원래 안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이제 확산해 가자, 예. 확산해 가자라는 이제 추세였는데 왜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라고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구에 4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2명밖에 안 뽑아요. 네. 때로는 1인 선거구도 있긴 해요. 있는데 인구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2등과 3등, 4등 한 사람들이 제법 표를 얻었지만 네. 어쨌든 숫자에서 떨어지니까 당선이 못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 민의가 네. 일단은 사표가 되는 거니까 되니까 비록 숫자를 좀 적게 얻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일단은 좀 의회에 입성하게 하자. 근데 실제로요 지방의회 의원 선거 특히 기초의회 선거는 보면요 그러면 동네 선거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는데 네. 1등, 2등, 3등, 4등 심지어는 4등 정도 놓고 보면 표차가 별로 나질 않아요. 뭐 몇 표, 뭐 작게는 아주 뭐 몇십 표 정도로도 당락이 가려집니다. 네. 그러면 그 몇십 표로 인해서 당선되지 못한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의 그 민의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이건 사표를 시켜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하자라는 네. 것이 이제 기본 목적이었는데 이런 이유에서 해야 되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네. 반대로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마 뭐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와 또 고민을 많이 했겠죠. 네. 이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뽑게 되면 다양한 신생 군소 정당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 네. 무소속도 마찬가지고. 그런 후보가 너무 많으면 혼란스럽다. 네.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4명 이상, 5명에서 4명, 5명, 6명씩 뽑아버리면 나오는 후보는 웬만하면 다 당선될 수가 있는. 네.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잖아요. 투표 용지 하나 인쇄하는데 용지가 더 길어지고 인쇄비 더 들어가고 그거 다 예. 결국 우리 국민 세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또 행정비용도 선거 관련된 행정비용도 그만큼 더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점도 이제 지금까지 많이 우려는 해왔었죠. 그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대선거구제의 의미와 또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시도의회 의원 지역구 총정수에서 경북은 한석이 증원됐습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 부분은 경북도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한 성명 발표입니다. 네. 당연한 의견 개진이죠. 그 이유를 보면 경북도의회가 어쨌든 간에 15일 지난 15일 날 도의회 차원에서 경북도의회의 현재 이번에 획정된 선거구 그리고 인원수를 봤을 때는 경북도민 전체의 의견이 그리고 민의가 수렴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해서 이걸 지금이라도 바꿔달라. 네. 개선해달라라고 이제 강력히 촉구를 했죠. 경북도의회의 이제 현재 의장이 이제 고우현 의장입니다. 네. 고우현 의장이신데 국회 정계 특위가 최종 발표한 그 시도의원 중에도 그 광역시도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 대구광역시나 뭐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아닌 광역시도 의회의 이 조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이제 조정 범위라고 해요. 이제 뭐 인구 그리고 면적 등등등 해서 하는데 충청남도 경우는 19.4% 정도의 범위를 좀 확대를 했고요. 네. 그다음 경남은 16%, 전남은 14%. 근데 경북은 10%. 왜죠? 10% 가장 적죠. 네. 근데 여기서 이걸 이제 그러다 10%만 조정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앞서 이번 이 정계특위 그리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가지고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가 이제 38명이 정원됐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경북은 한 명밖에 안 넣은 겁니다. 네. 경북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북도의회에서 이제 성명서를 이제 조금 전에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네.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근데 왜
그러면 1석밖에 안 됐느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이런 논리가 있죠. 전남과 경북을 비교해 보면은 네. 전라남도는 인구가 183만 정도고 네. 우리 경북은 263만 정도입니다. 네. 차이 많이 나죠. 네. 거의 100만 단위 가깝게 차이가 나고 그렇죠. 면적도 엄청 차이가 나요. 면적도 전라남도는 뭐 1만 2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그리고 이 경북은 뭐 1만 9천,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네.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면적이 강원도, 경북이 가장 넓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원 조정 비율이 가장 낮게 적용이 되었고, 네. 그럼에 따라서 고작 한 명밖에 도의원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정 범위를 비율을 좀 더 확대해달라 지금이라도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평론을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 이제 뭐 한 달 남짓이잖아요. 예. 뭐 이것도 지금 이 획정도 이것도 늦은 편이잖아요, 엄청.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또 다시 논의해서 공직선거법을 또 국회에서 바꾼다라는 것은 저는 뭐 현재 상황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북도의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그 요구, 그리고 성명서 발표 정도는 충분히 했음직한 거죠. 네. 네, 지역 의원 정수 논란까지 살펴봤는데요. 국회가 4인 선거구로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면서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소수 정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번 지방선거처럼 거대 정당의 독식이 여전히 꼼수로 가능한 구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 거대 정당들, 특히 이제 양당, 거의 우리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뭐 이 다른 소수 정당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선관위에 등록되는 정당이 뭐 몇십 개는 됩니다. 네.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보면 어쨌든 뭐 크게 봐서 2개 정도가 네. 지금 쭉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거대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서 봤을 때는 이 신생 정당들이 좀 참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좀 열리고 뭐 4인 이상의 말이죠, 뽑는 네. 대선거구제 특히 받아들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좀 불편해해요. 불편해요. 이제 자기들 기득권을 이제 좀 상실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에게만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가는 이제 전국 운영을 네. 그런 차원인데, 이 방금 얘기했던 그 이 선거구 분할, 4인 선거구 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이번에 이제 잘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 정개특위에서 만들어진 이제 공직선거법에 4인 선거구 분할 금지가 이번 핵심이었거든요. 네. 핵심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을 뽑는 선거구를 나눠요. 나눠서 2명 뽑도록. 네. 그렇게 뽑으면은 이제 그 한 지역 안에서도 A 동네, B 동네, 그리고 C 동네, D 동네 나눠서 네. 그럼 4명을 각각 줄 수 있잖아요. 공천을 네. 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여유가 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마라, 못한다라고 이제 잘랐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복병이 있습니다. 4인 이상 4인 선거구를 2인식으로 나누는 건 금지를 했는데, 네. 3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조절하고 쪼개는 건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동의 경우에는 안동의 라와 마 선거구의 경우는 3인 선거구입니다. 네. 근데 이걸 6명이잖아요. 네. 3인 선거구 2개니까 6명인데 이걸 라, 마, 마 한 지역구를 더 넣어가지고 2명씩 총합인원 6명 똑같으니까. 네. 뭐 이런 꼼수가 가능하도록 아직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번 선거 이것까지는 포함된 게 아니니까 이런 내용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선거로 나눠서 2명 하게 되면 소수 정당들이 진입하기 더 어렵잖아요. 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지난 그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도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뭐 당시 이제 안동, 영주 같은 경우에는 3인 선거구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를 오히려 또 2인 선거구로 오히려 또 대폭도 더 축소해버리는 네. 이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게 있어왔고, 그 대구 경북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11개 지역에만 중대 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것이 유보는 돼 있죠. 시범 도입만 하고 유보는 됐는데 전면 그 실행은 네. 앞으로 다음 선거에는 좀 더 논의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중대 선거구제로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중대 선거구제로 확대돼야 한다 이런 의견 네. 주셨는데요. 소선거구제 대안으로 늘 중대 선거구제가 제시돼 왔는데요. 이번 중대 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이후에 잡음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중대 선거구제를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보통의 바람들이었는데 네. 실제는 이제 그게 유보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을 놓고 보면은 경북이 이제 경북의 저 대구 남쪽에 청도군이라고 있습니다. 청도군 네. 인구 한 4만 5천 정도에 뭐 대구에 거의 뭐 배후 도시입니다. 예. 대구 사람들도 뭐 워낙 많이 거기 가서 살기도 하고 출퇴근도 하는데, 근데 그 청도군의 경우에는 면적은 서울 면적의 1.3배 정도 돼요. 예. 서울 면적에. 그런데 서울은 광역군이 99명입니다. 근데 청도군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예. 2명. 면적은 훨씬 더 넓은데 서울은 99명, 네. 청도는 단 2명. 그것도 이번에 청도군은 또 인구가 감소해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청도군은 경북도 의회 광역의원으로서 청도군 지역구 의원 1명뿐인 겁니다. 네.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 한 명이 다 가능한 그렇죠. 건가요? 한 명이 그 경북도 의정부와 관련해서는 청도군 전체의 민의를 수렴해야 되니까 굉장히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네.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따지면은 서울 수도권만 다 해야 되죠, 뭐. 인구가 다 모여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 인구가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면적 그리고 이 농촌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좀 감안해서 네. 특례 조항이 좀 있어줘야 된다. 네. 인구가 비록 좀 적지만 인원수를 어느 정도는 할당해 줘야 되는 이런 그 특례 조항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농촌 지역 관련해서 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이 뒷말이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면 바로 대표적인 이런 경우입니다. 청도와 서울시를 놓고 보면 극명하죠, 이거. 네. 누가 봐도 그러네요. 이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거대 양당이 시범지역 11곳을 수도권 지역에 많이 할당했다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 갈등 최전선인 영호남 지역에는 시범지역을 각 한 곳씩만 배치를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앞서 이제 우리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그 공직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이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대비해서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 시행은 일단 유보를 했고 11곳,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그리고 경상, 전라, 충청 1명씩 이렇게 이제 배정을 했는데 11곳만 시범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 지방 그러니까 경상, 전라, 충청 3개 빼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이니까 네. 거의 뭐 60% 이상을 수도권에 배정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또한 시범 실시를 오히려 이 지방에 좀 하도록 더 했었어야 되죠. 네. 이거 숫자를 지방에 더 배정을 했어야 되죠. 서울 수도권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워낙 인구가 많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또한 양당 거대 양당이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 그야말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그야말로 다당제로에 가는 방향에 있어서 꼭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거 봐서는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